자, 안녕하세요. 쥐다자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1시 57분입니다. 예, 지금 새벽이죠. 네이버 시계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새벽부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인데 가족들과 같이 이제 또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또 이제 놀러 가신 상태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걱정거리가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IR 활동마다 올랐던 종목인데, 왜 하필이면 오늘만 이렇게 오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은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으시고, 오늘 제 영상을 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주말 동안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주가 훼손이 일어났던 거는 사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니에요. 왜? 사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무조건 얼마까지 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얼마까지 빠진다고요. 파세요. 사세요. 이런 거에 집중돼 있죠. 사실 이렇게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그리고 기사를 틀어놓고 기사를 전달하는 유튜버들.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어떠한 착각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손실을 확대하고 저점 매도를 반복적으로 이뤄내고 고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사실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유튜버들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이런 부분들 절대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기사를 틀어놔서 기사를 쭉 읽어주는 거 사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정보 전달자에서 끝나지 않고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운영했던 어떤 바이오 종목을 다룰 때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일 때 합리적으로 오를 수 있는 환경인가?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위기인 순간이라서 요 부분은 조금 조심하는 게 낫겠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게 진정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 56 됐고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1000억 정도 운영했었고 미리부터 말씀드릴 때 저는 공인입니다. 공인이라서 여러분들께 오늘 솔직담백한 이야기 전부 다 일러드리고 오늘 하루를 정말 좀 불안감 좀 내려놓고 생활하실 수 있게끔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뭐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하나하나씩 점검해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사실 월요일 날 있을 IR이 예정돼 있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IR을 나눌 때 IR 활동에서 개인들의 대상으로 한 NDR, IR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IR이 있어요.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는 IR인데 공시사항의 의무가 원래 있을까요? 제가 3년 전에 은퇴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IR에 대한 부분에 공시사항의 의무는 특별히 없었어요. 왜? 거의 다 비공개 IR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적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잘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IR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있었죠. 그죠? 근데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끝내고 바로 30분부터는 IR을 할게요라고 해서 공시를 했죠. 이 뜻은 뭐냐면 사실 주주총회는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한 주 정도를 이렇게 보유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실질적으로 어떤 분위기였는가 알기 위해서. 왜냐면 이 진양권 회장과의 어떤 제가 과거의 펀드 매니저 시기에서도 탐방을 제가 한 10번 이상 다녀왔었어요. 과거 선박 기업일 때부터. 그러다 보니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월요일에 다룰 기관 대상으로 하는 IR 내용을 조금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일러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쥐타자 안교수 수고했다 파이팅 그리고 여러분도 새벽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는 주주 여러분들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과 저의 소통이니까요.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셔도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처음으로요,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IR을 했었잖아요. 기관 대상으로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참여하신 적 없죠? 근데 저는 이 부분 전부 다 일러드렸어요.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근데 중요한 건 처음으로 개인들의 IR이었어요. 자, 개인들 대상으로 해서 14분 만에 주주총회가 끝나고
기관 IR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 어떤 세부적인 깊이 있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부분은 향후에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가 무슨 사항이 발생되는 거죠? 미공개 정보가 돼버리는 거죠. 대주주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왜? 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대주주, 그죠?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미공개 정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아마 금양이라는 종목을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수주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박순혁이라는 사람인가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금양이 어떤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가 미공개 정보로 해서 홍보이사에서 이제 내려온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IR이 아니고서는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일러드리긴 했습니다. 물론 지나간 사실이긴 하지만 월요일 IR 내용에서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주가 회선은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알테오젠. 그죠? 이것도 아마 주주총회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내용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하나 정리해서 보내드리긴 할게요. 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2대 주주가 매각을 하면서 논란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강한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느냐라고 했는데 다음날 다시 훼손 나왔죠. 그죠? 이 부분이 바이오 전업종에 대한 부분의 신뢰도를 좀 깨트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 주가 하락을 이끌어냈던 요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저는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니에요. 어느 시기가 돼서 정말 위험한 시기가 차익을 해야 된다. 과열이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종목 역시 이 시총을 좀 봐야 되는데 몸집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14조 정도 됩니다. HLB가 14조 되고 한미반도체가 13조 정도 되죠. 알테오젠이 대략 11조 정도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HLB 자 어떻습니까? 코스닥의 거의 상위권에 있는 종목 아닌가요? HLB, 한미반도체 그리고 알테오젠. 그러면 바이오 시장을 이끄는 주역의 두 명이 한 명의 논란으로 부러지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운용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1,000억 정도 운영했었거든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물론 개인들이야 승부를 내기 위해서 쭉 끌고 가는 게 가능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기관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힘의 중심이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과열. 그 과열이라는 신호는 뭐냐면 다른 섹터로 움직이는 게 보였을 때. 왜? 10명 중에요. 10명의 의견, 9명의 의견이 일치됐을 때 주가는 매도 물량이 없이 직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노이즈가 나왔을 때 10명 중에 5명의 노이즈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부분에서 특수한적인 부분에서 뭐가 나온다? 맞아요. 이런 반도체 업종에 또는 2차 전지 업종에 어떠한 본인과 같은 몸집을 똑같은 몸집을 부여한 똑같은 연예인으로 따지면 뭐 김태희와 뭐 한예슬이라고 표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쉽게? 그러면 이 둘에 대한 부분이 광고비 대비해서 효율이 더 좋다. 이 생각을 한번 잠시 해본다고 한다면 누굴 쓸까요? 가격이 싼 놈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한미반도체는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글로벌사인 마이크론, 엔비디아처럼 이제 쭉쭉 성장하는 반도체 기업이에요. 수주 계약을 따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목, 이 종목의 힘이 분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HLB도 역시나 매뭇 이런 주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꼭지를 찍었던 건 파이널 리뷰를 3월 29일 주총에서 다룰게요. 결과물을. 근데 조기 일정 발표했죠. 근데 이게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죠. 근데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는 항상 시장이라는 것도 우리는 보면서 가야 되는 투자가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이때 전환사채에 강한 세력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뭐, 소록수, 1대 14의 무상증자. 그죠? 이 부분.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센 놈이 100억 정도 들어왔다. 본인 주식을 팔면서도 이렇게 들어올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자, 접근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대 14의 무상증자. 그죠? 근데 두 번째로 JJSC라고 하는 이 에디슨 EV. 그죠?
공시장 이따 잠깐 보여드릴 텐데 센 놈이 들어왔습니다. 매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었고 요 부분을 제가 피해가고 요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러드렸죠.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모토가 한 명이라도 시장에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거 있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관련 유튜버들이 기사나 읽어대고 이러지 말고 현혹시키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전을 요구하는 반 미친놈들의 유튜버들, 그죠? 업체들, 이 얘네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제가 작년 7월부터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는 있죠. 공부도 시켜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달라진 사실이 있을까? 없죠. 단 하나. 개인들 대상으로 IR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민감한 부분을 다룰 수 없었다. 이 부분을 가장 팩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특징적인 사항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월요일 날 기관들 대상으로 IR 합니다. 한 미리미리 일주일치를 미리 받아요. 이날 말고도 또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참석했던 IR 뭐죠? 개인들 대상으로 했죠. 그리고 그 전까지도 계속 기관들 대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공시상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강한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변동된 게 없다. 그죠?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연이자 1%. 고금리 시대에는 절대 그 누구도 맞아요. 이걸 청약을 안 하겠죠? 청약이 아니고 투자를 안 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했던 말은 하나였죠.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 나와 있죠? 명단들이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이 종목에 대해서 자,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 JJSN. 에디슨 EV라고 하는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었던 맞아요. 10배를 수익 냈던 수급들. 김복덕 아까 보여드렸던 1대 14의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았던 사람 100억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소지섭도 이제 관계사에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죠. 이거는 1년 이후를 보는 거예요. 전환사채는 컴포터블 본드라고 합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분이 만일에 5만 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건데 1% 받으려고 들어온 애들은 아닙니다. 그죠? 강한 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제가 아마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 소개시켜드렸어요. 사실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79,900원에 전환사채 이야기 나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왜 과거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맞췄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례들이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5월 16일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체질적으로 많이 성장돼 있고 그리고 어떠한 그 근거 없는 유튜버들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에게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반드시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부가 돼 있으면 우리는 미래에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선배님들도 항상 그러시잖아요.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연륜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가를 자식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큰 금액을 운용을 했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약간은 좀 오래 머물렀다는 이거 사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잘난 척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손실을 보이고는 있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그 전자공시상의 특수한 부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전환사채 600억 이 부분이 혹시나 컴포터블 본드라고 하는 부분이 악재라고 하던데요. 이게 악재인가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주 전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해 드렸죠. 자, 뭐 정석훈 씨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후배 녀석인데.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JJSC라는 걸 봐야 돼요. 자, 10억. 금액 대비해서는 아주 적은 수량이지만 이 JJS는 누구죠? 혹시 여러분들 에디슨 EV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쵸. 주가가 무상증자까지 동원하면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고 해서 거의 무슨 뭐 자, 이렇게 해서 센 놈들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도 IR 활동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일정을 일러드릴 거예요 오늘. 자, 파이널 리뷰 이게 언제 나온지에 대한 부분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는 IR 활동을 하게 되면 항상 급등하는 거 아시죠? 그죠? 모르세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슬쩍 이야기해드리면서 IR 활동을 하면 항상 급등한다. 그리고 파이널 리뷰 일정이 29일이 아니다.
이미 나와서 29일 했던 건데 그거 아닙니다라고 해서 미리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좀만 더 들어보시죠. 먼저 이런 걸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요 부분 제가 첨부해서 일단 미리 보내드릴게요. 자, 이때 3월 파이널 리뷰 일정 미리 사전적으로 언제 나옵니다 말씀드렸고 HLB IR 일정을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이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날에 대한 부분 이거 좀 자 봅시다. 네, 이때가 언제죠? 79,900원일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나올 겁니다. IR 일정을 일주일치씩 받아놓는 기관들. 사실 후배 녀석들은 지금 이제 필드에 있기 때문에 한 30, 제가 이제 올해 56 됐거든요. 36살 정도 되는 꼬마 펀드 매니저들한테도 일정 부분 기관 IR 지점을 통하거든요. 각 증권사 지점에서 IR을 해요. 기관들이 거기 참석하는데 보통 누가 참석을 하냐면 사모펀드 애들이 참석합니다. 규모로 따지게 되면 한 400억, 언더는 참여를 못하고요. 위로만. 근데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어서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거 볼을 차면 안 되는데 IR 일정 일주일치 받아놓은 거 그냥 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려 버렸고 3월 29일 날 파이널 리뷰라고 하는데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보내드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후배 녀석 같다 한 소리 듣긴 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찰 수는 없다. 사회의 부조리를 혼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요즘은 많이 힘이 들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면서 정말 센 놈들이 들어왔습니다. 라고서 항상 새벽에 영상을 찍어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다음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서 3월 8일 HLB 시초가에 한번 사보자. JJS의 소룩스 세력들 전환사채 반드시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걸 좀 보내드렸었는데 이걸 보내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개인 채널을 운영 중에 있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종목들도 다루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긴 하지만요. 어떤 피해 사실들에 대한 접수도 받고 제가 이거 진행도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요. 이 관련 업체들에서 이런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것 때문에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대요. 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날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내드렸죠. 그죠?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떤 기회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제가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락 구간에서도 그러면 여기서 잘 살다 이거야. 이런 하락 구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제가 일러드리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떤 이는 3% 먹고 투자하고 어떤 이는 6% 먹고 투자하고 어떤 이는 12% 먹고 투자하더라도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손실을 보지 아니한 것만 하더라도 이 주식이란 건 리스크를 가진 투자야. 그죠?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하더라도 해피한 주식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미공개에 대한 IR 일정에 오르는 이 일정들을 모르고 이런 어떤 강한 수급들이 등장했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거 경계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닌가? 경계심을 가져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우려를 갖고 이런 부분들 아직 시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1 더하기 1은 2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20년 동안 얻었던 원리고 그리고 이게 어떠한 규칙성을 반복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항상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때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도와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공매도가 좀 증가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보통 이걸 뭐라고 하죠? 공매도를 치기 위해 빌려갔다가 상환하는 대차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이게 슬슬 증가되기 시작할 때가 오면 이들은 분명히 맞아요. 주가의 하락을 이끌어내는 공매도꾼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빨간불,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는 이들은 지금 공매도를 상환해 놓고 즉 공매도를 치지 않고 상환한 물량 이 부분까지 있었다가 지금은 뭘 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때죠. 이때 3월 12일이었네요. 경각심을 알리면서 공매도꾼들이 작용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코드 번호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H. 그리고 공부 시대 이때 H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제 개인 폰 노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라고 해서 보내드렸고 이따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자, 이제까지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저도 이제 긍정적입니다만 분명히 한번 차익 구간을 위에서 때려 맞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자, 이때 말씀드렸을 때 딱 이 코드 번호까지 뭉쳐서 보여드렸죠. 자, 이 작은 수량이지만 공매도 치기에서 상환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 급락이 나왔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다 이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일단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 개인폰인데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H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게 빨간색으로 증가될 때마다 아마 급락을 했을 거예요. 한번 날짜 한번 간단히 볼까요? 이거는 왜냐하면 IR 일정도 제가 이따 다 보내드리긴 하겠지만요. 일단 너무 문자양이 한 번에 오게 되면 스팸 문자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H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3월 11일 그리고 증가되는 것만 봅시다. 3월 22일 그리고 3월 28일입니다. 자, 느낌 오시죠? 한번 그리고 논란을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뭐죠? 이날이죠. HLB 생명과학. 이들은 일주일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맞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유상증자 논란 때문에 HLB 생명과학 때문에 빠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자, 이게 악재인가요? 공부는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HLB 생명과학의 1,500억 유상증자는 이 전 그룹사의 부채 비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총대매는 역할을 했다. HLB가 유상증자하면 안 된다. 그죠? 두 번째 시총이 큰 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호재입니다. 부채 비율 끌어낮추는 겁니다. 근데 이때 빠지잖아요. 근데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이 부분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인 근거로 맞아요. 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제가 모토로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승부를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피해가든 아니면 기회로 삼든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항상 신규 투자자는 매일 증가되잖아요. 종목이 오르게 되면 누군가는 계속 증가가 돼요. 그러다가 한번 딱 때려 맞게 되면 손실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코드 번호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 각 증권사별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H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설명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부분도 똑같잖아요.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그 기관 IR 대상으로 월요일 날 있을 내용까지도 일러드릴 거니까 조금 더 오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 파이널 리뷰 일정이 실제로 26일 날 공개가 돼 버렸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관 투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 내용 한번 이때 경각심을 알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호입니다. 자, 오늘 이제 파이널 리뷰가 공개됐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위에서 훼손을 준 것뿐이지 부러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서 딱 하나 더 핵심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뭐 소록스 이야기 이런 부분이 있지만 만일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손실을 보면 안 되겠죠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3월 11일 날 빨간색이 이제 공매도 증가됐던 날이죠. 그때 얘기하면서 빨간불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 급락의 신호가 하루 이틀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해서 딱 일러드렸죠. 이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증가되기 시작한 3월 22일 논란을 일으키죠. 그죠? 자, 이 부분은 물론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도와드리긴 했습니다. 이 생명과학을 통해서 이거 호재입니다. 예, 이건 호재입니다. 왜? 얘가 충격이 제일 컸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얘를 찍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딱 하나였어요. 결국은 논란이 한 번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이 상황을 지켜보세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하는지. 그죠? 그 다음날은 보기 좋게 이제 올라와 있었죠. 근데 보게 되면 바로 상환을 하죠. 이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생명과학 호재입니다. 받아내세요. 이렇게 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실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때 경각심을 알릴 때도 제가 이제 못 피해갔다라는 분들 어떡해요 이러신 분들한테 인생의 선배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일을 하시든 바쁘신 분들, 자, 85,000원에 매수 구간입니다. 공매도 물량 상환을 위한 거래, 적극적 매수하시죠. 이 부분까지. 매도는 향후 시장의 분위기 보면서 공부방 지시. 자, 힘내세요라고 해서 9시 12분에 보내드렸어요. 이 부분에 전환사채 이야기를 끄집어낸 건데 바로 여기서 끝나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정확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드리죠. 물론 이제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85,000원 이후에 반등을 해서 끝냈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그죠? 이 HLB 생명과학 이슈 다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이렇게 만일 이런 부분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뭐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이상한데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배님들. 자, 저 개인 폰입니다. 지금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H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뭐랄까요. 한 번씩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이고 있죠. 모이고 있고, 그리고 인생 사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지방분들도 이제 선별적으로 해서 한 번씩 뵙곤 있는데,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 우리 친목 활동을 위한 어떤 이런, 공부하는 채널이고 저 개인 채널 주식타짜 안교수 채널이지 그런 부분이 아닌 어떤 금전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심을 좀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는 그 누군가는 보통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떠한 작전 세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공매도꾼들 수도 있고, 관련 업체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개인 채널도 이번에 들어와서 폭발을 시켜서 제가 2주 만에 다시 했지만 구독자 3,000명이 돼 있더라고요. 와서 구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승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승인했더니 폭발시켜 버리더라고요. 그 업체들에서. 자, 이걸 마지막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이 코드 번호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개인 채널에 구독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H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승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바로 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살짝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주가 이 급락이 시간에서 유상증자 있었던 생명과학 이때는 이게 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와드렸는데,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사실 원래는 HLB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다가 이 종목도 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이제 조금은 영상을 덜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HLB 생명과학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서 지금 거의 급락을 했죠. 자, 9% 정도 급락을 했죠. 사실 여러분들 오늘 오름폭을 다 반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보시죠. 자, 다 뚫어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기회입니다. 전 단답형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 부분을 볼게요. 사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사전적으로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뚫어냈어요. 뚫을까 말까, 뚫을까 말까. 이 부분에서 사실 이 종목에 대한 팩트로 접근해 드리죠. 생명과학 이슈 나왔을 때도 이거 시간에서 이제 거의 하한가 부분 같지만 기회입니다. 왜? 뭐라고 했죠? 맞아. 유상증자는 이 HLB 생명과학이 유상증자랬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들의 의도를 하나씩 소개시켜 드렸죠. HLB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을 하나만 더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논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맞아요. 이야기해드리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H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어요. 천억의 빚을 상환하기 위함이지만 전체적인 그룹사의 어떤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함이다. 16,000, 13,630원 이 부분에 우리는 날짜를 주목하시죠 라고 했죠. 5월 10일 5월 16일에 있을 FDA 임상 결과인데 5월 10일에 한다? 자, 이 부분은 확신을 가졌거나 아니면 5월 16일에 있을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한 결과가 이 이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게 안 좋게 나오면 유상증 첨략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죠? 여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업은 본인들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죠? 항상 위를 열어놓고 아래도 열어놓고 항상 모든 참조 지표를 반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장의 불균형적인 이슈가 등장할 때 수급의 불균형적인 이슈가 등장할 때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인생을 살면서도 언제나 평탄한 과정만 갈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일에 꼭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한다면 전 분명히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명이라도 시장에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제 공매도 운동을 제가 실주를 했었죠. 예, 운용사 20년 동안 있었던 그래도 나름 그 힘은 아니고요. 시장의 영향력인데 이때 이제 공매도 금지 운동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유는 어, 이 부분이었죠. 바이오 기업들이 모두 오를 수 있는 시기다. 이유는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이때부터 동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은 이자를 많이 내야 되죠. 근데 동결을 하면 바이오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네요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한번 공매도는 한번 금지시키고 하자. 그리고 누군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때부터 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바이오 업종이 언제 사야 되는 거를 우리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똑같은 시기에 오릅니다. 왜? 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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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폭.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쭉 해서 공매도 금지 끝나고 딱 오르죠. 이게 바로 시장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예요. 제롬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의 금리 동결 사건, 산업, 바이오 산업이 오를 수 있는 환경, 업종, 그 내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FDA 승인권을 가두고 있는 이 HL, 그죠?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바쁘신 분들은 H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뭐랄까요, 공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세미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 제가 이제 참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제가 시장의 경제 논리에 대한 부분과 시장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제가 이제 후배 녀석들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세미나예요. 여러분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H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자, 이 자료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HLB 29일 IR 내용 및 4월 1일 월요일 날 IR, 이 부분 기관 투자자한테는 이미 배포된 상태에서 항상 질의응답을 받거든요. 기관 투자자한테.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고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도록 할게요.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셔야겠죠. 이거는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시 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H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내용들,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 다 주총 관련된 부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일반 투자 대상으로 했었던 질의응답 내용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보다 4월 1일에 있을 이 자료가 너무 좀 강한 이벤트가 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항상 근거 없는 유튜버들,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얼마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특급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안 돼요. 그런 사회 부조리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저 개인 채널이 이제 3,000명을 육박하고 있어요. 3,000명 되게 되면 구독자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투자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뜻으로 제가 한번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살짝 이 부분을 노출해서 갑자기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단 100원이든 1000원이든 불이웃을 돕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됐으면 좋겠고 사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 낙오자가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서 모토는 종목이 아닌이라는 표현을 하죠.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일단은 H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대략적으로 뭐 100만 원 가지고 만들 수는 없겠지만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3천만 원을 가지고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이상에 대한 금액은 운용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수급을 따졌을 때 이제 우리가 3천만 원을 가지게 되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와요. 바이오는 12월에 오른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큰 돈을 가지게 되면 주가의 훼손을 일으키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사게 되면 오르고 기관들이 사게 되면 빠르고 큰 수급들이 등장할 때는 충격을 주면서 하거든요. 이 종목도 보십시오. 이런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시장은 항상 어떠한 종목에 승부를 내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하지만 기관 투자자는 그러지 않아요. 항상 사람의 사이클을 보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비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잠자는 사자, 그죠? 이런
삼성전자도 일으킬 수 있는 건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잭슨원이 와서 HBM 반도체 AI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라고 해서 그죠? 이런 종목도 신고가를 세울 수 있는 건 산업의 사이클이거든요. 그죠? 나는 바뀐 게 없다. 다만 기업도 바뀐 게 없다. 다만 외부적인 요소만 바뀌고 금리 동결이라는 사실만 있게 되더라도 바이오 종목들은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이벤트를 좀 하게 되면 그래도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반 미친놈들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끌려다니지 않고 그 부분에 좀 뭐랄까요?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사회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료를 잘 만들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있어요. 이 과거에 이제 임상의 지금 바이오 시장에 어떤 개화가 일어나고 있죠.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제롬 파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HLB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은 파는 과정이 중요할 거예요. 그죠? 왜? 팔아야만 수익이니까. 왜? 아프잖아요. 자, 근데 나는 쭉 끌고 가면서 중간에 매수 타이밍만 받고 싶다. 자, 그런 분들은 그런 과정을 조금 감내할 필요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도 제가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일러드리긴 할게요. 근데 이 종목을 좀 봤는데요. 2023년 4월이에요. 작년에 바이오 종목들 정말 안 좋았죠. 근데 기술 이전 비용으로 이미 수출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적자 기업이 아닌 기술 이전 비용을 알테오진처럼 미리 받았던 기업이에요. 현재 바이오 업종 중에서 실적은 가장 좋아요. 재무적으로도 우량한 기업이고요. 올해 임상 3상 추진으로 인한 과거 주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분석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분명히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예, 맞아요. 항상 시총에 대한 문제가 있죠. HLB 먼저 오르고 알테오젠 오른 것처럼.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히든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히든. 제 개인 채널에서 뭐 최근에 유메이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이제 오르는 뭐 이 전고체 관련주들도 급등 나왔고 아마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러프하게 제 본업은 이 유튜버가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작년 3년 전부터 이제 펀드맨 생활 그만두고 금융권 연기금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 PB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자, 그러다 보니 제가 툭툭툭툭 종목들을 일러드렸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대충 계산한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올해 들어서 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뭐 제주반도체, 현대차, SK, 하이닉스 이런 걸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2,567%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뜻은 뭐냐면 산업을 보고 투자했지 종목을 보고 여러분들께 연기금 PB들에게 제시했던 건 아니에요. 자, 메이저 증권사의 집중 투자 흔적 요것도 아직은 사지 맙시다. 근데 산업분이 딱 형성됐을 때 요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좀 보내드리고 어떠한 산업군이 움직였을 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따질 거니까요. H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뭐 종목을 따질 때 우리는 항상 중요한 부분은 근거 있게 투자하는 게 가장 넘버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어떤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이 운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릴 텐데 어느 타이밍, 어떤 산업이 형성됐을 때 그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죠? 잠자는 사자도 일으킬 수 있는 그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투자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항상 그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항상 강조드리죠. 탑다운.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맞아요. 경제 위기, 경제 침체, 코로나 이런 질병이 나왔을 때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깊이 있는 분석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맞아요. 뒤가 빵빵해야죠. 그게 바로 산업이라는 뒤가 있어준 상태에서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걸 한번 모태로 해서 한번 공부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자고요. 아시죠?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공부 이제 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되시길 희망하고 그리고 월요일에 있을 그 IR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 대상으로 IR 했을 때는 항상 오르더라. 개인 대상으로 했을 때 오르지 못하더라. 이 부분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도 월요일 날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다만 여러분들 항상 팔아야 수익이라는 거, 네, 그건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누구나가 적은 수익이라도 수익을 내는 활동, 저점에 매도하지 않고
경계심을 가진 땐 경계하는 활동 이런 부분들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자, 사랑합니다. 쥐타짜 안교수였습니다. H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히든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개인 채널 구독자 구독해 주시고요. 예, 거기서 제가 제일 먼저 선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